니들도 늙는다는 걸 알아. 세월의 장사 없는 걸 부모석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희 133회 방송, 지난주에도 저희가 마무리 방송을 화요일에 했었죠. 이제 이번주부터 화요일날 방송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이제 한 번 한 만큼 알짜배기로 할 거니까 꼭 방송 놓치지 마시고 오늘처럼 바로바로 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오늘은 이제 사실 하지슈가 아니어서 저희 방송 계속 보신 분들만 오셨네요. 네. 대본 하나 더 없나? 네, 대본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박장우 대표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2017년도 첫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2017년도 첫 방송인데 제가 이번주 월요일날 죽을 뻔했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장염에 걸려가지고 장염, 식중독 장염에 걸려서 수액 맞고 링겔 맞고 주사 맞고 약 먹고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들 겨울 때 해산물, 회 이런 거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처럼 고생합니다. 요즘에 노로바이러스도 유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도 노로바이러스는 아니지만은 장염이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저번주 토요일날 가족들끼리 밥을 먹었었거든요. 밥을 먹었었는데 야 잠복기간이 보통 하루 이틀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날 폭풍 설사, 복통, 그리고 어지러움, 메스꺼움. 죽을 뻔했어요. 몸 건강 꼭 챙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희 취업의 신방송은 매주 화요일날, 원래 매주 화목이었는데 매주 화요일날 방송하기로 했죠. 그죠? 로스쿨 안 간 법대생 어디 직무가 취업 잘 되나요? 어제 작혼 들어왔던 친구였던 것 같은데 좀 이따 Q&A 시간 하겠습니다. 대본 없어요 대본? 안 해? 같이 안 해? 같이 안 해? 혼자라고요? 같이 해? 어떻게 해요? 컨설팅 에피소드는 본인이 더 잘 알잖아요? 뭐 빨리. 네. 자, 컨설팅 에피소드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소개할 회원은 그 나이는 이제 27살 여자 회원이고 그다음에 학교는 수도권 사립대. 근데 대표님 몸 괜찮으신가요? 제가 걱정이 돼서 원래 제가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괜찮으신 것 같아서 같이 진행을 할게요. 네. 좋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네. 제가 소개할 회원은 이제 27살 여자분이고 수도권 사립대 경영학과이고 학점은 3.7점인데 이분이 최종 합격을 한 회사는 그 스웨덴. 자, 여러분들. 네. 최코치님 방금 말씀하셨죠. 나이 27살 여자 신입. 취업하기 어려울 텐데. 근데 취업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이분이 합격한 회사는 그 아시아 블로이 코리아 유니락이라는 회사에 스웨덴 외국계 회사예요. 우와. 근데 규모는 사실 크진 않아요. 20명 내외에 이제 직원들이 있는데 이 회원은 영업 지원에 합격을 했고 오늘 이제 출근한 지 이틀 됐다고 하더라고요. 우와. 왔는데 이제 외국계 회사라서 그런지 앞으로 2017년 샌드위치 휴일에 다 쉰다고 저한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와, 이씨. 야, 이씨. 되게 웃기라서 놀랬다고. 되게 저한테 좋은 것 같다고 막 하더라고요. 사실 규모가 좀 작아서 걱정을 많이 했대요. 그리고 정보도 사실 많이 안 나오는 편이어서 걱정을 했었는데 막상 이제 입사를 해서 보니까 사수분이 우리는 휴일이 많고 외국계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자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윌리엄 같은 경우는 사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는데 이제 카페에서 2년이 넘게 아르바이트를 했었고, 네, 감사합니다. 네. 2년이 넘게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이 경험을 이제 살려서 영업 지원에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르바이트 직원이지만 그 매출액에 기여를 했던 경험을 자소서나 서류에 이제 작성을 해서 이렇게 스웨덴 외국계 회사에 합격한 회원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 회원은 처음에 이제 한 달 만에 제대로 구직 생활을 하다가 화장품 회사에 최종 면접까지 갔다가 한 달 만에. 네, 근데 이제 최종 합격에서 안 되면서 아, 많이 슬럼프가 있었어. 그래서 취업 후에 좀. 제 앞에서 사실 우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행히 이번에 스웨덴 외국계 회사에 합격을 해서 저한테 자랑까지 하고 갔어요, 오늘. 샌드위치 휴 쉰다고. 예! 네, 와우. 부럽더라고요. 아시겠죠? 근데 제가 사실 이 회원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여러분들 외국계 회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뭐 사실, 뭐 복리후생이라든지, 좀 체계가 잡혀있는 회사가 많으니까, 외국계 회사들이, 일반적으로. 근데 보시면, 예. 역시 이 회사도 복리후생이 괜찮고요. 그래서 사수 같은 경우는 한 달짜리 휴가를 받았대요. 그래서 유럽 여행을 간다고. 와.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저희는 이제 추업의 씨는 경력 관리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경력 관리를 통해서 같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만나자고 했어요. 한 달 휴가. 네, 와, 한 달 대박. 휴가. 예. 대단하죠. 예. 우리 회사는 언제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올해 안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한 달, 한 달까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저희도 조만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회원, 취업외신 방송 계속 들으시면 됩니다. 앞줄 호감녀님. 어떻게 찾았는지가 아니라 외국계 회사지만 이런 알짜 외국계 회사들이 많아요. 이 회사 이름은 아시아블루의 코리아 유니락이라는 회사예요. 실제로 뭐 출입문, 이런 도어락 같은 거를 판매하는 회사고요. 유니락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돼요. 이분 영어 잘하지 못해요. 토익은 700점대고 실제로 영어를 잘 못하는데도 외국계 회사를 들어갔어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 취업의 신 방송 보시면서 취업 스킬을 얻어 가시면 이런 것들 다 가능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리고 제가 이 회원분을 소개해준 이유는 사실 여러분들 외국계나 이런 기업들 지원할 때 남들이 다 준비를 한다고 영어 점수 이런 것들 준비를 하지 않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동안 아르바이트 경험이나 스펙 쌓은 것들 잘 살펴보시고 남들이 한다고 따라하지 마시고 그리고 취업 스킬은 이제 앞으로 취업의 신 방송 보시고 보완해 나가시면 되니까요. 네. 뭐야, 그럼 정리하면은 그냥 단순히 나이가 많은 여자가 취업한 게 아니라 나이가 많은 신입 27살 여자가 영어를 못하는데 외국계 회사를 들어온 게 포인트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국계이기 때문에 그 영업 자료나 이런 것들은 이제 회사 내부 자료를 본사 스웨덴에 넘긴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분은 영어를 잘 못하니까 따로 그 작업을 하는 팀이 있대요. 그 인력들이. 그래서 사수분께서 이제 장난으로 영어를 잘 해야 된다라고는 했지만 뭐 크게 부담을 주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랬으니까 최종 합격까지 된 거겠죠. 영어를 잘 못하는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영어 점수 없이도 외국계 취업이 가능하니까 오늘 또 하지추네요 느낌이. 네. 가능하니까 취업의 신 방송 제대로 보시고 매니저 빨리 그 차단시켜. 새로 들어온 차단. 돌체님 이뻤겠지. 물론 인상은 좋습니다. 그렇게 호감형은 아닙니다. 솔직하시네 역시. 아, 예쁜 건 아니지만 호감형입니다. 맞습니다. 네.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이제 신년이고 해서 사실 뭐 나는 토익 점수를 딸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지 마시고 본인이 필요한 스펙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 순서는 취업정보통입니다. 취업정보통. 네. 취업정보통. 스피치 능력 뛰어나지 않습니다. 토익 점수만 700점대고 실제 말하기나 이런 것들 잘 못합니다. 네, 그 회원은. 그 친구 영어 실력이 저랑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실제로 영어를 잘 못해요. 네, 그래서 걱정이라고 했는데 막상 업무상 압박도 없다고 합니다. 마침. 내가 이거 벗으면 파란색과 하얀색이네. 네. 자, 하얀색과 파란색의 거시기입니다. 이렇게 피시고 허리 피시고. 네. 대표님 영어 실력. 제가 한번 적어드리겠습니다. 제 영어 실력 정말 엄청납니다. 자, 빨간색, 레드. 제가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네이버 카페 그리고 페이스북 주소도 다 저런 식으로 레드실크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RED인데 LED 이렇게 된 겁니다. 아, 하디슈네. 야, 하디슈 빨리 잘라! 하디슈네요 오늘. 근데 저도 사실 그 LED를 일부러 이제 아이디가 겹쳐서 이렇게 쓰신 줄 알았는데 대표님께서 레드를 쓰시려다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걸 듣고 역시나 진짜구나 생각을 했죠. 네. 자, 다음 순서는 이제 알아서 지지. 네, 다음 순서는 취업정보통입니다. 취업정보통. 오늘의 기업. 사실 신년이고 해서 지금도 이제 채용 공고가 많이 없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하소연하시는 분들. 근데 저희가 오늘 또 취업정보통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모집 취업정보통 회사의 모집 직무는 영업, 그다음 마케팅, R&D, 품질 보증이랑 품질 관리부, 그 다음에 품질 관리랑 품질 보증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혹시 오늘의 기업 전달력이 떨어지죠? 네. 자, 영업부, 국내 제약 영업, 그리고 마케팅인데 전문 의약품 마케팅 및 학술 교육 제품 기획 등의 업무를 하고, 또 R&D, 신제품 연구소나 아니면 합성 연구소, 신약 연구소, 개발부에서 일을 하는 R&D 쪽이랑, 그리고 또 품질본부 해서 품질보증부, 품질관리부 뭐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접수 방법은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감 날짜는 2017년도 1월 13일까지입니다. 전용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전용 과정은 이제 서류, 2차 실무 면접, 임원 면접, 그 다음에 연수 및 OJT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네, 일반적인 채용 과정을 거친다고 보시면 돼요. 좋습니다. 이 회사 이름은 뭐지? 이미 채팅창에서 말씀해 주셨네요. 맞습니다. 한림제약입니다. 한림제약. 한림제약. UCLA 3님. 역시 구직활동 열심히 하는 시청자분이신가 보네요. 맞습니다. 한림제약. 그리고 이 기업을 저희가 추천하는 이유는 이 회사는 연봉이 얼마입니까? 무려 대졸 초임 남자 기준 4,120만원입니다. 4,120만원.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추천하는 이유는 실제로 모두분 연봉도 역시 제약회사답게 실제로 4,12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 회사는 안과 분야랑 계량 신약 분야에서 인지도 있는 제약회사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비상장 이제 제약회사 중에서도 업계 5위를 기록한 회사입니다. 네. 돌체님 고졸. 이번에 한림제약은 고졸 채용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고졸 채용도 한번 살펴보세요. 자, 2015년도 12월 기준으로 1,300억 원의 매출액을 발생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360억 원. 다시 말하면 영업이익률을 비교해봤을 때 영업이익률이 27%로 완전 초우량 상태인 기업입니다. 자, 1,300억 매출과 360억 영업이익. 그래서 영업이익 27%. 최코치님, 영업이익률에 따른 기업 판단 기준이 뭡니까? 사실 제조업 기준으로는 이제 뭐 1%에서 5%면 보통이고 5%에서 9%면 우량 기업, 그 다음에 10% 이상이면 초우량 기업이라고 하는데, 사실 제약회사 기준으로 보더라도 27%면 대단히 높은 회사인 거죠. 아주 높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좋은 기업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상장 주식회사 말고, 그러니까 상장 주식회사 말고 코스피나 코스닥 말고 비상장 주식회사들 중에서 1위 기업이 CJ 헬스케어인데, CJ 헬스케어가 매출액이 한 4,6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한림제약, 오늘 우리가 추천해드린 한림제약은 순위가 5위입니다. 비상장 주식회사 중에서 5위면은 거의 상위권이죠, 상위권. 그죠? 상위권이기 때문에 그만큼 제약 영업이어도 영업하는 환경이나 그런 처우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이제 열악하지가 않다. 좀 더 수월하다. 네, 그리고 안과랑 이제 특히 안과 분야에서 인지도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이 이제 나는 편이라고 해요. 사실 말씀해 이 주신 대로. 회사는 1974년 한림상사로 시작해서 1980년 한림제약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생산 제품이 120여 종 중에서 9대 1의 전문 치료제 전문 회사로서 병원 의원 인지도가 매우 높습니다. 근데 뭔 말이야 이게? 120여 종의 중에서 9대 1의 전문 치료제 전문 회사로서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해가 안 되네요. 자, 어쨌든 이 회사는 네. 스위스 솔코사, 이태리 라비자사, 프랑스 사노피사 등과 기술제를 맺고 있고, 또 중국이나 인도, 파키스탄 등에 수출하고 있는 중견 기업입니다. 아시겠죠? 영어만 뽑는 게 아닙니다. 영업이랑 마케팅이랑 마케팅. R&D랑 품질 관리랑 뭐 그런 다양한 직무들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림제약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이제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뭐 혁신형 제한 기업 중에 연구개발 실적 등이 우수해서 혁신형 제약 기업상을 수상한 바 있고요. 네. 그리고 국내 안과용 생산 규모가 1위 업체로서 이제 15년에는 미국에 이제 저만제를 수출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해외 임상 실험도 진행 중이고요. 그러니까 안과 쪽으로 되게 인지도 있고 업력이 긴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사는 서울 서초동에 있고 공장 및 연구소는 경기도 용인에 있습니다. 이 회사가 공장이나 연구소가 용인에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용인이요. 일단 그쪽은 이유가 뭔가요, 대표님? 저 솔직하게 말하셔도 돼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유가 그 부분 뭔가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용인에 왜 있는지. 아무래도 그 지방의 그 연구소나 공장이 있는 기업들의 특징이 서울권에서 권역이 좀 멀어지면은 조기퇴사랑 또 경력직들, 그러니까 우수한 인재들이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실질적으로 사무직 쪽으로는 판교까지가 라인이고 그리고 생산이나 연구소 쪽으로는 용인, 수원 쪽까지가 심리적인 마지노선입니다. 자, 회사 분위기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회사 분위기는 사실 인재상은 뭐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를 선호한다고 하는데 사실 내부적 분위기는 좀 보수적인 분위기가 있어서 뭔가 신입사원들이나 젊은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냈을 때 그렇게 개방적인 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근데 하지만 제약회사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투자는 사실 좀 많은 편이라서 국내 영업을 좀 제외하고는 조기 근속 연수나 이런 거는 좀 많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좀 보수적인 사내 문화를 좀 선호하신 분들한테 좋을 수는 있지만 뭔가 변화나 도전을 즐기는 좀 성격이 있는 분들은 좀 견디기 힘든 정적인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버벅대요? 제가 오랜만에 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자, 네. 이 회사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다시 정리하면은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성향이 강한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야근, 주말 출근 안 가리고 무조건 올인하는 타입들입니다. 근데 이런 주말 출근이나 야근, 올인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한림제약은 안정적이고 좀 일하기에는 편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를 추천을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회사의 대외적인 인재상은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를 원한다고 나와 있지만은 실제로는 내부적으로는 튀지 않고 좀 수능적인. 말 잘 듣는, 어떻게 보면 좀 업무 분위기는 프리하나 업무 방식은 군대처럼 그냥 시키는 일만 잘하면 되는 그런 조직 문화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는 그런 문화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들은 지원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에서도 조직이 정한 원칙에 입각해서 순응할 수 있는 뭔가 톡톡 튀는 답변들, 뭔가 돌발 행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말고 무난한 프레임, 침착하고 안정된 그러나 밝은 이미지를 가진 지원자로 면접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평을 내리자면은
작년 연말까지 취업을 패스하고 싶었던 친구들, 구직활동 의욕이 떨어졌던 친구들, 이제 새해가 됐으니 이런 알짜배기 기업, 영업, 마케팅, 개발, 품류관리 등으로 지원하실 분들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고, 이 회사 업계 내 상위 5%인 제약업계 상위 5%인 기업이니 연초부터 지금 모집을 진행하고 있으니 지원을 꼭 하셔서 취업을 성공하시고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싶다. 또 뭔가 아무런 기본 베이스 없이 그냥 떨궈놓고 일해라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일을 해서 안정을 추구하고 싶다. 그러면 지원을 꼭 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고졸 출신 분도 있을 텐데 고졸도 이번에 같이 모집을 하니까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림제약 아시겠죠? 업을 눌러주세요. 업이 13개밖에 없네. 이 새끼. 오늘 40명 들어오셨는데 업이 지금 13개밖에 없네요. 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 즐겨찾기 추가해주세요. 아시겠죠? 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따가 지금 질문 막 하시는데 저희가 질문 이따가 Q&A 시간에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 잘 생각해 두셨다가 이따가 Q&A 시간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알아 진행해요. 네. 그 다음 순서는 NCS 실무역량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네. NCS 실무역량 문제풀이 시리즈. 사실 앞으로 이제 트렌드는 NCS이기 때문에 면접에서 실제로 실무를 하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실제로 면접에서 나올 예정인데 저희가 먼저 한번 앞서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NCS 실무역량 면접 실제 문제풀이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말씀드리면 지금 다시 보면 네, 업을 많이 눌러주셨네요. 26개. 오늘의 질문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팀 회식과 개인 약속이 겹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되게 간단하면서도 많이 나오는 질문이죠.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팀 회식과 개인 약속이 겹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오늘의 질문입니다. NCS 실무역량 질문. 네.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팀 회식과 개인 약속이 겹치는 상황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면접에서 이제 질문을 어떻게 하냐면 구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사실 뭐 그냥 간단하게 뭐 팀 회식과 개인 약속이 겹치면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뭐 회사에서 중요한 업무상 뭐 스케줄이 있는데 실제로 부모님이나 뭐 애인 아니면 친구와 중요한 약속이 있다면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사실 질문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들 실제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답변하실 때 만약에 면접에서 이런 질문이 나온다라면 네 답변 한번 해주세요. 실제로 면접 하고 있잖아요. 네 면접장에서 자기가 준비됐을 때 하지 마시고 면접장에서 읽기라도 좀 하세요. 면접장에서 이 질문을 맞닥뜨린다면 어떻게 답변하실 건지. 제 팀이 사회 친구인데 뭐 구분이 없습니다. 특이한 것도 많고. 자, 여기서 이제 최코치님의 답변 한번 해주시죠. 뭐 가족의 중요한 행사가 아니면 팀 회식을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이 면접에서 이 질문을 받았다라면 저는 일단은 저는 먼저 팀 회식에 참석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개인적인 약속이 뭐 부모님과 약속이나 혹시 뭐 친구들 간의 그런 약속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먼저 전화로 특히 저는 이제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예전에 하셨기 때문에 제가 회사 일 때문에 약속을 미루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되게 개방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먼저 가족과의 약속이라면 먼저 양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팀 회식을 참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일정을 참석하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 회사 생활할 때도 물론 개인적인 약속이 있다라면 좀 고민이 되긴 하겠지만 일단은 팀의 그런 조직이라든지 이런 거에 빨리 적응을 하기 위해서 뭔가 회사에 대한 일정을 먼저 참석을 해서 회사에 빨리 적응하는 그런 사원이 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네. 최코치님의 답변은 A급 되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예시를 들어주시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안 물어봐요? 대표님께서 혹시 어떻게 답변을 아, 하시겠습니까? 새해여가지고 아직 적응이 덜 되네. 또다시 정원 중입니다, 방송에. 새롭게. 아, 네. 자, 취업의 신이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NCS 직무 적합성, 이런 질문들이 나올 때는 어떻게 답변해야 되냐면은, 일단, 저의 경우에는 평상시 때, 저와 관련된, 가족들이나, 가족들에 대한 어떤 특이사항이라든지, 친구들과의 관계라든지, 제 주변, 지인들이나 활동에 대한 것들을 저희 팀, 상사분들에게, 또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팀 회식이 잡혔을 때, 원래 개인 미팅이 있었는데, 팀 회식이 잡혔으면은, 평상시 때 미리 먼저 제 주변 배경 설명들을 많이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 개인 약속에 대한 그런 어떤 경중을 봤을 때, 제 개인 미팅 약속이 더 중요하다 싶으면은, 어차피 그 동료분들이나 상사분들은, 사전에 그런 지식이 되어 있으니까는, 그거를 당연히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서 배려를 해주실 거라 생각이 되고, 만약에 그냥 개인 약속이 좀 회사 팀 회식보다 좀 경중을 봤을 때 좀 낮다. 그러면은, 회사 회식에 무조건 참여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답변하면은 뭔가 실제로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회사 생활 하실 때도 이렇게 실제로 행동을 하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뭔가 어떠십니까? 무조건 뭐 회식을 참여해라 이게 아니라. 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 안에는 회사 생활의 노하우가 다 담겨진 답변을 지금 해드린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뭔가 구직자 좀 더 입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대표님께서는 좀 더 회사 입장과 더불어서 말씀해 주신 것 같네요. 좀 더 차원 높은 답변으로. 네. 경력직이나 신입들이나 항상 그런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직장 생활에 대한 처세술, 제 주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NCS가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면접에서도 상하 면접에서도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경력직이든 신입 면접이든.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직원 입장도 아니고 단순히 회사 입장도 아니고 그 중간 입장에서 솔루션이 제공해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느낌점을 말해 보셔야 네. 좀. 지금 좀 언제까지 이렇게 딱딱하게 살 거예요? 2017년도에는 좀 이제 뭐지? 알파 뭐였더라 원래? 알파고. 알파고가 아니라 이제 사람 되기로 했잖아요. 그죠? 네, 오늘 역시나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사실 실제로 신뢰감이 더 쌓일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회사 생활할 때도 단체 생활할 때도 그냥 뭐 결론부터 말하는 게 아니라 배경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미리미리 말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면접관이라면. 주변 직장 직원들이 저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했을 땐 불가능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 있는데, 원래 이 질문의 의도는 이 친구가 직장 생활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주변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들이니까는 아예 애초에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친구들을 뽑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 잘 파악을 못했을 때가 아니라 내가 먼저 상대방을 알리는 게 가장 세상을 살기 편한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까지 팀 회식과 개인 약속이 겹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 Q&A 시간입니다. Q&A. 여러분들 질문 계속 주셨는데. 네. Q&A 시간이에요. 혹시 구직활동 하시면서, 그리고 앞으로 이제 구직활동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다라면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하나만 해주세요. 아, 진짜 방송 처음 하는 것 같아, 진짜. 질문 하나만 하세요, 일단. 하나 하고 끝냅니다. 네. 오케이. 질문 받았습니다. 영업부 지원할 때 성격을 많이 따져야 하나요? 영업부 지원할 때 성격을 많이, 활발한 사람들이 지원해야 되냐, 이 소리인가? 그 소리입니까? 영업부 지원할 때 성격을 많이 따져야 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성적이거나 내향적인 사람들은 영업 직무를 지원하면 안 됩니다. 성격이 외향적이다, 좀 활동적이다, 그러면은 지원을 하셔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좀 외향적인 성향들이 영업에 맞죠. 새로운 사람 계속 만나고 하기 때문에. 네. 그 다음 질문. 마지막 질문하신 분은 닉네임이 불순해가지고 닉네임을 바꾸신 다음에 다시 한번 질문하세요. 저희가 말씀드리기 민망합니다. 자, 내일 면접인데 기업 홈페이지도 없고 정보도 없는데 어떻게 준비하나요? 그럼 무조건 이력서, 자소서, 본인이 제출했던 이력서, 자소서에서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예상을 해보시면은 답변이 좀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처음에 기업에 대한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한 서류 가지고 한번 어떤 질문이 나올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은 저희 페이스북 그 취업의 신에서 질문사항들을 많이 올려놓으시면은 제가 그걸 한꺼번에 정리해가지고 취업의 신 방송할 때 그때 다 알려드립니다. 근데 끝내려고 했는데 닉네임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서 취업의 신 짱님. 자수 항목 중에서 개선해야 되는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나요? 개선해야 되는 업무가 무엇인지, 이건 뭔 말이냐? 근데 아마 자수 항목을 개선해야 되는 업무가 무엇인지 좀 막연하네요, 사실. 항목 중에. 근데 이런 그러니까 네. 현재 지원하는 회사의 업무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은 과거에 업무를 수행했던 것들 중에서 개선했던 사례가 뭔지. 그죠? 그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질문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주시겠어요? 네. 근데 거의 이런 경우는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존에 어떤 업무를 개선하는 사례가 현재 회사의 업무.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일단 우리 멘토링 교육생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멘토링 교육생이라면은 회사 업무 내용과 그리고 이제 직무에 대한 내용들을 유추해가지고 답변을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디테일하게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사실 이런 그 항목이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예를 들면 뭐 매장이나 이런 매장이 있는 거의 회사들이 많은데 어떤 지점을 방문해서 뭐 개선할 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찾아보라는 미션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첫 코치님 다음 주 월요일날 봐요. 이거 연우인생님 누굽니까? 아하, 저희 교육생이요. 근데 남자 교육생입니다. 근데 저렇게 뭔가 되게, 하여튼 우리 첫 코치님 왜 이렇게 브로맨스? 브로맨스. 남자들한테 남자분들한테 인기가 인기가 많아요, 저는. 많아. 정말 이거. 네. 결혼하신 분인데. 그래요? 저를 또 찾아주시네요, 역시나. 월요일날 또 뵙자고. 월요일날 봬요. 부러워 죽겠네, 진짜. 대표님 벌써 끝나나요? 아쉽지만은 끝내야 됩니다. 왜? 별풍선 안 받고 그냥 재능 기부를 하고 있잖아. 힘들어, 우리도. 요한님은 또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요번 주 목요일날 저희 취업의 신에서 엄청난 일을 하러 갑니다. 발표를 하러 갑니다. 목요일날. 발표를 하러 가는데 고위급들한테 가서 브리핑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사업 브리핑하는 자리를 갖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이거 한번 우리 목요일날 브리핑할 때 그 촬영해가지고 녹화해가지고 나중에 그 면접할 때나 PT 면접할 때 실제 샘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완전 진짜 실무용 자료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강원도에 취업대안학교 만들러 가는데 브리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엄청난 브리핑이기 때문에, 엄청난 고위급들이기 때문에 지금 불철주야 PT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살 빠지신 거 보이시죠? 네.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그러면 이참에 방송을 통해서 저한테 못했던 말을 한번 대표님에게 느꼈던 말을 한번
요즘에 우리 최코치님 개인톡도 별로 없고 좀 그냥 뭔가 좀 애인이 또 생겼는지 또 따로 연애 사업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 이참에 한번 저에게 심경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개적인 대표님이 어제 사실 장염 때문에 많이 아프셔서 저 마음도 아팠어요. 저도 사실 지난달에 저도 장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었어서 네 마음이 아팠는데 오늘 그래도 많이 나아지시고 첫 끼를 하셨어요. 장염 이후에. 그래서 제가 마음이 되게 좋았고 앞으로 이제 속이 좀 더 괜찮으시면 맥주 한잔 하시면서 와 이제 인간적인 멘트를 한다. 와 맥주 한잔 한다. 처음 들어봤어. 뜻깊은 얘기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원도랑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 앞으로 이제 2017년 저희가 뭔가 좀 설레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설렘을 가지고. 그러네. 앞으로 야, 저 17년 이제 마지막 방송 때도 오늘을 추억하면서 네. 이때 우리가 그랬었지. 강원도 준비를 하면서 되게 고생 많이 했지. 이런 거를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와 인간적인 멘트 막판에 지금 포텐 터졌네 그냥. 와우 최고. 네. 마지막 작년 마무리. 빨리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 멘트하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한테. 아니 저한테 마무리 멘트. 대표님한테요. 방송 말고 저한테 한번 딱 애정 표현 진하게 한번 해보세요. 애정 표현이요. 네. 근데 제가 이런 거를 잘 못해서 애정 표현. 대표님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빨리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작년. 네. 지금 살도 많이 빠지시고 계신데. 네. 네. 영혼이 없나요? 뭐 알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어쨌든 우리 방송은 취업의 신 방송은 재능 기부 방송이기 때문에 별거지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합니다. 대표님 지금 강동하신 거예요 지금? 아닌가요? 표정이 없네요. 오늘 질문 못하신 분들은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방송을 찾아뵈니까 그때 질문해 주시면 되고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취업의 나이 상한선은 남자 기준으로 34살까지 여자 기준으로 31살까지 취업시켜봤습니다. 그러니 자 콘서트 들으러 오세요. 알겠죠? 이만 콘서트.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빠이빠이.